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민주당이 서울역 일대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자며 국민들의 행동을 촉구했고 일부 참석자는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에 맞춘 방탄 집회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서울역 4번 출구 옆 4개 차로가 파란 옷을 입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집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쏟아지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8년 전 가을처럼 국민들이 행동할 때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합니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 탄핵 다방 1호점을 연 조국혁신당은 이달 안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대표 개인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고 또 스스로 방탄하려고 민주당은 지금 사활이 되어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맞섰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소통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나선 강혜경 씨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지역을 선정할 때 명태균 씨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그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빠졌던 땅이 있어서 추가로 이제 확보를 더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해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거론됐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 직접 소통했다고 합니까? 저는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 씨는 국감장에 참석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묻기도 했습니다. 강민국 의원님 정말 죄송한데 명태균 대표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도와달라 하셨다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법적 책임 져야 될 겁니다. 내가 대통령급으로 키워주니까 고마운데 지금 뭐 누구를 아니 모르니 좀 훈계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향해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를 건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도청 그 자체의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퇴를 권유하시는 것이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직 사퇴를 하시라고요? 네.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최고 법률가다운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여당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당선 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말과 고성까지 오간 국정감사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종료됐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2달 전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서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포기한 거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4일 국회 시정연설 참석을 고민해온 대통령실이 결국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총리께서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게 이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뭐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시정연설은 현직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11년간 현직 대통령이 줄곧 참석해왔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와 대통령 탄핵, 하야 등을 언급하면서 껄끄러워진 야당과의 관계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 뒤늦게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포기했다며 숨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숨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나오셔서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달 중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취가 공개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명태균 씨가 어젯밤 JTBC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녹취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수사 대비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세형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달 31일 가진 자료를 불태우러 간다며 사라졌습니다. JTBC에는 이러면 모든 게 끝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어제 지인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밖에서 기다리다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명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말씀 좀 나눠주세요. 말씀 좀 나누러 왔는데요. 명 씨는 답이 없었고 지인은 막아섰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나가세요. 명 선생님 그러면 진짜. 명 선생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명 씨. 녹취록 관련해서 예의 좀 지켜요. 예의 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뭘 물어봐요, 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불 태우신 거예요, 선생님? 용산에서 보도 나가고 나서 연락이 온 건가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선생님. 저희 질문 좀 드릴게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 씨는 사람 눈에 덜 띄는 이곳에서 변호사와 만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등 자료는 지인에게 주고 파기하게 했다고 주변에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녹취 등이 노출될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다가 검찰 소환이 다가오자 대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과 공방은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은 곧 명 씨를 소환하고 신병 처리를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강버들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면 명 씨도 이제 구속 가능성 등에 대비를 하는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저희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 특히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비쳤습니다. 이 검찰이 죄 있다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래서 용산, 즉 대통령실에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했고 구해줄 걸로 믿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SOS를 많이 했. 내가 계속 SOS 친 거야. 누군가는 오겠지. 거쳐서 직접 뭐. 네,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던 명 씨는 그제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어제는 소환에 대비한 회의를 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명 씨를 불러서 밝혀야 할 의혹은 어떤 것들이죠? 네, 애초에 의혹이 시작된 건 9월 5일입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녹취와 주장들이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명태균이란 인물이 여사와 친하다. 또 둘이 영적 대화를 많이 나눴고 이 순방 등 외교 문제에도 조언을 했다.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 캠프에 공짜 여론조사를 해다 줬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정도가 큰 줄기입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한 뒤에 공천을 받았다면 이 수뢰 후 부정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의 대응이 논란을 더 키웠다는 평가도 있죠. 네, 명 씨의 주장과 이 명 씨의 얘기를 들었다는 주변인의 전원 그리고 녹취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강혜경 씨의 주장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오빠한테 전화 왔었죠.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네, 김 여사와 통화 녹취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실은 애초 이런 보도들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요. 지난달 8일에야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건 2021년 7월 초 두 차례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제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온 뒤에는 대통령은 그저 좋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김 여사 카톡이 공개된 날 이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며 사적인 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 차례 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제 JTBC 보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김 여사와 명 씨가 처음 만난 상황을 저희가 보도하고 1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서요. 명 씨가 김 여사와 모친과 함께 만났다는 명 씨의 측근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원에 의존한 뉴스, 허위 뉴스에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네, 검찰이 해야 할 일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원에서 시작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원이 의혹이 되고 이 의혹을 대통령실과 명 씨가 부인하지만 그 부인이 다시 뒤집히는 정황이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오선 중진 의원에게 윽박지르는 목소리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이럴 수 있을 정도로 명 씨가 과시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그리고 그걸 무기로 이 해온 일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딘거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또 김 여사와 주술이나 무속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여사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시작점일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수사는 이런 전원들과 이 객관 증거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나서 9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차들과 부딪힌 뒤에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역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부서진 채 멈춰 있습니다. 흰색 차량이 차들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차는 멈추지 않고 또다시 후진하더니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방향을 바꿔 중앙 화단을 들이받더니 다시 차단벽과 충돌합니다. 다른 시민이 다가와 문을 열고 내리라 하는데 전화기를 든 채 내리지 않습니다. 시민이 있는데 차가 그대로 후진하기 시작하고 끌려가던 시민이 다리를 집어넣어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야 비로소 멈춰섭니다. 오늘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을 포함해 8대가 부서졌고 9명이 경상을 입어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후진을 놓고서는 뒤로 가가지고 오토바이도 치고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다른 차량도 치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블로그로까지 막 올라가고 해가지고 조금 위험해졌어요. 2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나 마약 투약 혐의점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1년 넘게 냉동고에 아버지 시신을 보관해왔다면서 40대가 자수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사망 신고를 늦게 하려 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연지환 기자입니다. 덤프트럭이 넘어져 있습니다. 도로는 쏟아진 골재로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쯤 경남 함양군 통영대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현장을 정리하면서 정체가 빚어졌고 덤프트럭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수유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로 지하 1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40대 남성 A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숨겼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친 집을 찾았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경찰들이 많이 와가지고 못 들어가서 일이 와서 다시 돌아갔어. 둘째가 세대가 와 있더라고. 출동한 경찰은 냉동고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재산 관련 문제로 사망 신고를 늦춰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체 은닉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경북 구미시가 한 라면 기업과 함께 이색적인 먹거리 축제를 열었습니다. 갓 튀겨낸 라면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행사 첫날에만 라면 8만 봉지가 소진됐다고 하는데요. 김도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채소와 라면을 뜨거운 불로 볶아냅니다. 우삼겹을 슬쩍 얹으니 인도네시아식 볶음라면이 뚝딱 완성됩니다. 맛있어요. 갓 튀긴 라면 먹어보니까 밀가루 맛도 덜 나고 더 부드럽고 고소한 것 같아요. 경북 구미 맛집 15곳을 포함해 전국의 라면 맛집 셰프 18명이 각양각색 라면 요리를 선보입니다. 한편에선 사람들이 갓 나온 라면 봉지를 한알음씩 품고 줄을 섰습니다. 종류별로 다 샀어요. 갓 튀긴 라면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맛보려고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레스토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라면 축제 현장에는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300여 명이 참가해 475m의 라면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한때 경북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였던 구미는 최근 몇 년 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구미시와 전국 라면 생산량의 75%를 담당하는 라면 공장이 손을 잡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라면 공장에서 나오는 갓 튀긴 라면을 갖고 산업단지도 활성화하고 관광객도 불러 모으는 K푸드 축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첫날에 소진된 라면만 8만 개. 구미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이 구미 라면 축제를 통해서 저희도 그리고 구미시도 좀 더 윈윈한 형태의 축제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사흘간 전국에서 12만 명이 찾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계기로 해서 저희 이제 구미가 또 이런 라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성탄절은 50일 넘게 남았고 아직 날씨도 포근한데 백화점들이 평소보다 일찍 연말 장식에 불을 밝히며 명동 거리는 더 화려해졌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캐롤과 함께 화려한 영상이 건물을 휘감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높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저쪽 백화점 전광판에 나오는 연말 영상을 보려고 모인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연말 분위기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짜 이제 연말이 된 것 같고. 11월 첫날인 어제 백화점 3사가 일제히 연말 장식에 불을 밝혔습니다. 보통 시기가 더 늦고 제각각이었는데 올해는 모두 장식에 들어갔습니다. 재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헬로윈데이 마케팅이 사라진 것도 연말 장식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규모는 더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외벽을 둘러싼 농구장 3개 크기 초대형 전광판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명동이 5개 광고물에 규제가 없는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에 2만 개가 넘는 전구를 달아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가 느낌을 냈고 현대백화점도 역대 최다 비용을 들여 더현대 여의도점에 대형 열기구 6개와 8m 높이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올 여름이 너무나 더웠잖아요. 겨울 분위기를 조금 북돋워가지고 겨울용품 매출을 유도해야겠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지난해 점등 이후 주말 구매 손님 숫자가 60% 증가하기 시작해 연말엔 3배까지 늘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미국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자신의 정적에게 총을 겨눈다고 표현했는데 해리스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의 막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적인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을 멍청한 인간이라고 부르며 섬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She's a radical war hawk. Let's put her with a rifle standing there with 9 barrels shooting at her, okay? Let's see how she feels about it. 체니 전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미 의회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 책임 규명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에 대해 체니 전 의원은 독재자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도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Any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uses that kind of violent rhetoric is clearly disqualified and unqualified to be president. 두 후보는 이날도 러스트벨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한 점 진다고 생각하라며 투표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We don't want your money.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your vote. And when unions are strong, America is strong. 제니퍼 로페즈 등 유명 스타들도 잇따라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막판까지도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우세 후보가 엇갈리지만 대부분 오차 범위 내 치열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일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즈니스와 관광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길게는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29일 스페인 남동부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숨진 피해자가 20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천이 넘쳐 퇴근길 도로를 덮치면서 차 안에 있던 시민들이 숨지거나 다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녁까지도 긴급 재난경보가 내려지지 않아서 늑장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LA 다저스의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축하 행사에 22만 명 넘게 모였습니다. 버스를 탄 선수들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LA 시내를 누볐습니다. 이적한 첫 해에 우승한 오타니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I'm so honored to be here and to be part of this team. Congratulations, Los Angeles. Thank you, fans. 어제 완벽한 무실점 투구로 쿠바 타선을 꽁꽁 묶은 야구 대표팀이 오늘은 득점력까지 폭발시켰습니다. 프리미어 12 출격을 앞둔 야구 대표팀이 첫 모의고사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유격수 박성환이 몸을 던져 공을 잡아내자 투수 최신용이 박수를 보내고 김도영은 빠른 발로 또다시 베이스를 훔칩니다. 포스트 시즌은 끝났지만 우리 야구 팬들은 태극마크로 뭉친 선수들의 몸짓에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2회 초 윤동희가 시속 147km 빠른 공을 잡아당겨 커다란 솔로 아치를 그렸습니다. 쿠바도 곧장 홈런으로 반격했습니다. 3회 말 기베르트가 고영표를 상대로 솔로포를 터뜨리며 우리나라의 1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잠잠했던 우리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4회 초 무사 1루 상황에 박성환이 2루타로 주자를 홈으로 불렀는데 이어 홍창기의 타구를 쿠바 좌익수가 빠뜨린 사이 1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송상문까지 1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4회에만 3점을 뽑아냈습니다. 8회 초엔 무려 8점을 쓸어 담으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만 대표팀은 오늘만 몸에 맞는 공 5개를 뿌린 쿠바의 위태로운 투구에 마냥 웃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 12 출격을 앞두고 자칫 큰 부상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프로축구에선 현대가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울산은 시즌 도중 감독이 바뀌는 악재를 이겨내고 3년 연속 K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북은 오늘도 무승부에 그치며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울산은 전반 35분 루빅손의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후반 8분에는 이청용의 패스를 받은 주민규가 승리의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강원이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결국 울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3연패이자 통산 5번째 K리그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면서 시즌 도중 사령탑이 교체되는 악재를 이겨냈기에 더욱 값진 우승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팀의 중간에 오다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팀 분위기도 또 끌어올려야 될 거여서 우리 선수들이 가장 수고한 것 같아요.
안양은 창단 11년 만에 2부 리그에서 우승하며 내년 1부 리그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1부 리그 최하위를 겨루는 경기에서 K리그 최다 우승팀 전북은 인천과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남은 2경기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팀은 2부 리그로 떨어집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다음 월드컵인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저희 JTBC에서 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Hello, my pleasure.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진출국이 48개 나라로 늘어날 텐데요. 이게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Well, the effect of expanding from 32 teams to 48 teams will be huge. We'll have 16 more countries who participate in the World Cup with a huge population around the world who will be part of the biggest sporting event. But we know that the World Cup is much more than a sporting event. It's a social event as well. We increase the number of games, 104 games to see the world champion. As it's taking place in North America. And for the United States, the biggest match that they have every year is the Super Bowl. Well, we will have 104 Super Bowls in 1 month, which will be the World Cup. 한국 축구의 성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Well, I'm following Korean soccer, of course, very closely. A new national football center is being built currently, but the work in developing players, boys and girls, women and men, the clubs that are coming up as well are absolutely exceptional. I think Korea is a great example, not only in East Asia or in Asia, but all over the world of how football can be developed and organized to come to the top. And Korea has been qualified for the last 10 FIFA World Cups in a row. This time it's very well started as well for the qualifications. 그러면 한국이 월드컵을 다시 개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Yes. Yes, I think Korea has the potential to host the World Cup again. And I have to say, coming back to Korea since a few years, I've realized once again how beautiful this country is, how organized this country is, how everything is there. So you have already the stadiums, the airports, the hotels, the restaurants, the entertainment part. Everything is here. Now, of course, the World Cup today is a very big event, much bigger than 20 years ago in terms of fans, travel, in terms of impact. And maybe that co-hosting with other countries is as well the solution of the future as it will happen in North America with Mexico,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네,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놓고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좀 즐거운 논쟁이 이어지곤 했었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efinitely he is a world-class player. Son is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today, one of the best Korean players, a great legend, a great star. And there are other Korean players coming up and playing actually very good. I mean, just to mention two, Kim and Lee, right in two of the biggest clubs in Europe, Paris Saint-Germain, Bayern Munich. So a lot to come, coming as well from a long history of Korean legends and starting from Cha Bum-kun. In the 80s, you are too young for that, but I remember very well. 네, 끝으로 월드컵 중계권을 가진 JTBC에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Well, for JTBC and for all the Korean people who are incredibly passionate about the game. I mean, you have a big
responsibility as a broadcaster, and FIFA is with you as your partner. We are together, and our responsibility, our joint responsibility, is to bring this emotion that the fans feel in the stadium, on the pitch, to bring it to the homes of millions and millions of Koreans and people all over the world.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쏟아지며 침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하루 제주시 일강수량은 238.4mm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기록으로 가장 많은 비가 왔습니다. 비는 오늘 거의 그치겠고 일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할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